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준대규모 점포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낡은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학부모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목동초등학교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 공원 조성 사업 계획을 전면 평면화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홍익병원 사거리에서 목동 운동장 구간은 도로와 공원의 높이가 다르게 계획돼 주민들이 전면 평면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1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665명입니다. 이는 전날보다 209명이 많은 수치인데요. 지역별로는 양천이 27명, 은평구가 33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665명 중 275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강남구 소재 학원 관련 10명, 서대문구 실내 체육시설 관련 9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0제곱미터 이상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입명부 도입을 권고하고 전통시장의 점검 횟수를 주 6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동초등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미래학교 사업 대상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네, 취재 기자를 통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심다혜 기자. 네, 양천구 목동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목동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이후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근조화환이 학교 앞에 6일째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곳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대 서명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7,000명 이상이 동의했고요. 또 서울시 교육청 게시판은 사업을 반대하는 학부모 민원으로 도배됐습니다. 학부모들은 1인 시위와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지금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스마트 교육을 하는 학교로 만드는 사업인 거죠? 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린과 스마트가 합쳐진 건데요. 이 저탄소 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 그리고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스마트 교실이 합쳐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래된 학교 교실을 이제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춘 친환경 교육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제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이런 일방적인 수업 방식이 아니라 토론이나 자율 활동을 하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도입하고 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개교한 지 40년이 넘은 학교 총 57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는데요. 이 중 양천구 계남초 등 6곳의 학교가 학부모 반대로 철회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렇게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 양천구 목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강남과 서초 등 일부 학교의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생각해보면 신축 건물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부모 반발이 거센 걸 보면 사업에 대한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학부모들은 이 사업이 학생들의 안전한 수업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학생들은 모듈러 교실이라는 조립식 임시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학부모들은 환기 문제, 그리고 화장실 이용 문제 등 불편이 클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모듈러 교실이 이 학교의 모든 학생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가 전학을 가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문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노출이 큰 상황에서 학교에서마저 이런 기기들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지능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대상지 결정 전에 학부모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또 중학교를 진학할 경우 타 학교 학생들과의 학습 격차가 우려된다. 이런 점들도 반대 의견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올 정도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 사업 대상 재검토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학부모 반발이 이렇게 계속되자 서울시 교육청은 사업 대상을 재검토하거나 또는 학부모를 재설득하겠다, 이런 모든 선택지를 열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주 지역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학교와 학부모들의 전체 의견을 듣고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고 또는 사업 대상이 전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초등학교 앞에 나가 있는 신다혜 기자였습니다. 지난 3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국회대로 목동 구간의 덮개공원 조성 계획을 두고 주민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회대로 모든 구간에 평면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은 신월 IC부터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7.6km 구간에 지하 차도를 건설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계획대로라면 홍익병원 사거리에서 목동운동장 834m 구간에는 도로와 공원 간에 2.6m의 단차가 발생하는 덮개공원이 생길 예정이었습니다. 계획 발표 직후부터 일부 양천 주민들은 통행이 불편하고 지역 간 단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공원을 전면 평면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63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국회대로를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에 평면화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 변경으로 착공 시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은평구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담 콜센터는 9월 6일부터 운영되는데요.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 또 신청 방법 등 지원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현장 접수는 9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금액에 제한 없이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까지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건수는 6만 8천여 건으로 지난해 한 해 이용 건수보다 약 6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별 이용 현황을 보면 도시락 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45.5%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10명 중 8명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었습니다. 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68.4%는 1인 가구였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보건, 의료, 복지 등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 연령층은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 돌봄 SOS 센터에서 주거 편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가 소상공인들에게 안심콜 전화 출입 명부 이용 요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9월 10일부터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사람에게 안심콜 번호가 전송됩니다. 지원 대상은 가게 규모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은평구는 전화 출입 명부의 역학조사 활용도를 분석해 QR코드 의무 업종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회계 서류를 전면 전수하나합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어린이집 회계 관리를 100% 전산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회계관리 시스템이 전면 전산화되면 어린이집 신용카드 매출 등 계좌 거래 내역을 별도의 서류 작업 없이 전산으로 확인하고 회계장부 등 증빙 서류도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1인 가구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1인 가구 포털을 운영합니다. 서울 1인 가구 포털은 자치구별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 시민 참여 프로그램 행사 등 1인 가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는 곳과 나이 등을 선택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내 위치 주변에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가 인근 음식점과 인쇄소 등을 대상으로 악취 방지 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입니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악취 방지 시설 설치비의 90% 이내로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9월 10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직화구이 음식점과 인쇄소, 세탁소 등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은 1,100여 건이 발생했으며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5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